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제가 어제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건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거였는데, 정말로 지금 전공의들이 그 자리를 이탈한 이유가 뭔가, 진정으로 뭔가, 그 다음에 의협에서 예치는 겉으로 말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끊임없는 또 치열한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대부분 처음에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7, 80% 찬성을 했는데, 요즘 일부 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은 아마 애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고립무원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몇십 년 만에 비로소 계획이라기보다는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27년 전인가요? 의대 증원이 그때부터 묶였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궁금하고 복잡하니까 화만 나고 막 그러는데, 한국경제의 조일은 논설실장입니다.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그래, 이렇게 정리되는 시각들이 좀 국가 전체적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의대생들하고 관련된 학부모들, 그 다음에 전공의들, 이런 분들의 부모들, 친척들도 당사자들 좀 설득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 어떤 제안만 내놓고 또 당정,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난 진심이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당정 협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일반인과 달리 충분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절실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향후 장래에도 본인들 그리고 관련된 부모들보다도 더 절실한 사람들이 없죠.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 욕심에는 의대생들을 지금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심으로 권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되는 내용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발표들이 있던데, 이걸 꼭 지켜내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조일은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가장 많이 배우고 많이 버는 직역의 기득권 사수투쟁, 미래에 의한 구조개혁의 큰 부담, 생명 존중, 직업윤리 저버리고도 돈, 명예, 존경 모두 얻으려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나 전공의 부모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조일훈 논설실장이 보고 있는 시각이 국민들의 시각일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생각할 때 감히 우리를 건드느냐, 우리 같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버는 직역의 기득권 사수투쟁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데는 무슨 내년에 증원을 갑자기 하게 되면 교수들도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학습이 완전하지 못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걸 밖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다는 얘기지. 직역의 기득권 사수투쟁이다. 그 다음에 미래에 의한 구조개혁의 큰 부담이다.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대우해줬던 이런 사람들이 생명 존중, 직업윤리 다 버리고 돈하고 명예하고 존경 모두 얻으려고 하나. 이렇게 썼는데, 의료 파행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고립무원이다. 응급실 등의 의료 차질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과 피로감이 증폭되면서다. 언론이나 여야 정치권도 점차 정부의 미숙함과 무모함을 탓하는 분위기다. 이게 문제지. 언론이나 정치권도. 그 전에 언론이나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 국민들 중에서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들 가족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걸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분위기가 많이 돌아섰겠죠. 에, 2026학년도 증원도 원점 재검토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의사들은 대하 조건으로 내년 또 증원 맞아. 25년. 지금 받고 있죠. 지금 모집 정원의 10대 1이 경쟁률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것도 백제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대한 억지도 있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는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을 그런 생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를 부추기고 있는 또 여기서 얹혀가지고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을 넘어 면허 발급 사무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의사 집단의 저항은 생각 이상으로 교묘하고 강력했다. 민노총처럼 대규모 조직 동원이나 세가시를 하지도 않았다. 직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사전 모의를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나자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교수들이 그런 제자들을 감쌌다. 의료계 지도부에 탁월한 활동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각자 알아서 국민의 무한 책임을 제하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압박했다. 정부 권능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렇게 개인화된 움직임 하나하나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거다. 전공의들의 이탈이나 대학가의 집단 유급 사태는 충분히 자해적이다. 본인들 경력의 최소 1년 후 공백이나 진로 변경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의사면허시험 응시율이 10% 남짓에 그친 것도 더 충격적이다. 자신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윤 정부는 용서할 수 없다는 보복 심리의 발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대목이 일반적 노동쟁이나 파업과 다른 지점이다.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은 한계가 있다. 소득 감소나 일자리 불안에 따른 생계 우려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다르다. 의사는 여전히 모자라고 지방에 고액 연봉을 약속하는 곳이 널려있다. 1년쯤 늦어진다고 미래 보장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변호사는 노력과 능력에 따라 소득 편차가 천양지차지만 의사들 소득은 그렇지 않다. 지난 30년 가까이 의사 공급을 꽁꽁 묶어둔 덕분이다. 이게 아주 결론이 나왔어요. 만약 의사들이 30년 전에 이렇게 묶어지지 않고 변호사처럼 변호사에서 로스쿨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많이 배출해 놨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머리 좋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증원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우리 조율은 논설실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의료 계획을 하겠다는 정부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과의 협상에 내몰린 것은 뼈아픈 실착이다. 당연히 대통령에도 지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사들이 챙기는 전리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잘 사는 직역의 밥그릇 투쟁이 먹힌다는 것은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모든 기득권 세력의 발호를 조장할 게 분명하다. 앞서 우바 타다를 물리친 택시기사들이 그랬고 로또카 돌봄 교실을 거부하는 변호사와 교사들도 눈을 부릅뜨고 있다. 연금 혜택 삭감에 반대하는 중장년 측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 집단의 승리는 역설적이고 그들의 패배이기도 하다.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 윤리와 수련적 가치가 허망하게 무너졌다.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들의 분투와 헌신도 거친 탕류에 떠내려갔다. 전공의들은 장차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환자들 곁을 떠났다. 이게 역설적이죠. 전공의들은 장차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2급한 상황에서 환자들 곁을 떠나 있는 거죠. 교수 학생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악화를 떠들면서도 막상 수업과 시험은 거부했다. 그러고선 돈 잘 벌고 존경도 받고 수틀리면 목리도 부릴 수 있는 지위를 꿈꾼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다. 실로 나라꼴이 우습게 됐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떠올려 본다. 국민 세금으로 원하는 보수를 아예 약정해 줄 테니 의사 증언에 반대하지 말아달라. 자유주의 경제학자 거장인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대 사사건건 행정당국의 면회 발급을 방해한 미국의 의사협회를 향해 던진 조롱이다. 그들의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직업윤리를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이 특권은 어떻게 하든지 조절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지금 이번 의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권 안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걸 먼저 내려놓으면서 의사들을 설득해야 될 겁니다.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그 의료 이 대란이 일어나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의사들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자기들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들, 진짜로 뭐 이렇게 어리숙했던 애들이 여러 가지 뭐 경로를 밟아갖고 어떤 뭐 정치권에 들어가고 하면은 다는 아니죠. 일부가 그런 사람일수록 그 어떤 그 분야에서 특별하게 정치권에서는 막말하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인기인이 되고 또다시 공천을 받아가지고 참 세기도 어려운 186가지가 7가지 뭐 그건 뭐 저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뭐 우리 장기표 선생께서 그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신 거죠.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그것도 뭐 한 몇 개월 선거 전에 이걸 보고 의사들도 자기들의 특권을 공고히 하려는 그걸 갖다가 30년 전부터 해와가지고 아까 우리 조일은 그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 뭐 그걸 지켜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원을 갖다가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국가 국민 안녕과 진짜 질서를 굉장합니다. 이거 어떤 의료사가 계속 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전공의들의 그 사직으로 인한 거라고 그러면은 정부도 지금 의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정도로 각 분야에서 설득을 하고 얘기들 했으니까 전공의들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의료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또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 의료계획에 대해서 찬물 끼얹는 하는 정치인들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정치하시지 말고 자기들이 본인들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이 부분은 완성시켜서 뭐 한 100점은 아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많은 조건들이 충분하게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